1857년 9월 12일 대서양 한가운데를 항해 중이던 SS 센트럴 아메리카호는 거대한 폭풍에 휘말렸습니다. 이 배는 단순한 여객선이 아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당시 동부로 금을 운반하는 중요한 선박이었죠.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는 1848년부터 1855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고 금을 채굴한 광부들은 이를 동부로 보내기 위해 거대한 배를 이용했습니다. SS 센트럴 아메리카호는 뉴욕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었죠. 배 안에는 승객과 선원 약 600명이 타고 있었고 무려 2천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1조 450억 원의 금화와 금괴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9일부터 대서양에서 강력한 허리케인이 발생했고 12일이 되자 배는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기계가 고장나면서 속수무책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죠. 생존자는 약 150명뿐, 나머지 400명 이상의 승객과 선원들은 보물과 함께 깊은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엄청난 양의 금이 사라지면서 경제 불안까지 초래했죠. 사람들은 이 배를 황금이 가라앉은 배라고 불렀고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보물 사냥꾼들이 SS 센트럴 아메리카호를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배가 가라앉은 위치조차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당시 기술로는 대서양 2200m 깊이에 가라앉은 배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심해 탐사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는 바닷속에서 잔해를 찾는다는 것은 마치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배가 영원히 바닷속에서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는 이 보물을 반드시 찾겠다고 다짐했죠. 그 남자의 이름은 타미 톰슨. 그는 단순한 보물 사냥꾼이 아니라 해양 엔지니어이자 발명가였습니다. 1980년대 그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SS 센트럴 아메리카호를 찾을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엄청난 탐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166명의 투자자들에게 약 12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타미 톰슨은 심해 탐사 로봇을 개발했고 최첨단 수중 소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보물 사냥꾼이 될 남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1988년 9월 타미 톰슨과 그의 팀은 바닷속을 탐사하던 중 수중 카메라에 빛나는 물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화였습니다. 바닷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SS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금화들은 배 주변에 널려 있었고 금괴들도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2억 달러 상당의 보물이 13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물은 곧 거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후 타미 톰슨은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금화의 정확한 위치를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보물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은 분노했고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타미 톰슨에게 보물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한 채 돌연 2012년 실종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이미 금화를 어딘가로 옮겨놓았다고 주장했죠. 그렇다면 타미 톰슨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FBI는 타미 톰슨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짜 신분을 사용하고 호텔을 옮겨다니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죠. 그러던 중 2015년 1월 27일 마침내 FBI는 미국 플로리다주 보카레이턴의 한 모텔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며 금화의 행방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죠. 체포된 타미 톰슨은 법정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도록 태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발견한 금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단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법원은 그가 금화를 숨기고 있다고 판단했고 즉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타미 톰슨은 끝까지 금화의 행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금화를 어디에 숨겼을까요? 사람들은 타미 톰슨이 도주 기간 동안 보물을 몰래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거쳐간 호텔 12곳, 렌터카 5대, 가짜 신분증 수십 개, 어딘가에서 그는 분명 보물을 옮겼을 겁니다. 특히 2018년 한 탐사팀이 카리브해 근처에서 의문의 금화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그가 비밀리에 금화를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금화의 위치를 찾기 위해 그의 노트북을 조사한 FBI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타미 톰슨은 로우 메모리 방식으로 기록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디지털 흔적도 남기지 않고 기억만으로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었죠. 그렇다면 그가 감옥에서 말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은 진짜였을까요? 법원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법정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2년과 벌금 25만 달러. 그런데 그는 벌금도 내지 않고 법원의 명령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속해서 그에게 금화의 행방을 말할 것을 요구했지만 타미 톰슨은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결국 그는 2017년부터 추가 징역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금화의 위치를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지금도 그가 숨긴 금화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는 정말 기억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보물을 숨겨놓고 끝까지 침묵을 지키려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타미 톰슨이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금화를 넘겼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날 사라진 금화는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까요? 아니면 이 보물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될까요? 사라진 금화와 함께 이 미스터리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심야의 기록입니다.